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영상 녹화할 거고, 오늘 내용은 ASA라고 해서, 음, ASA라고 해서, Angular Segment Analysis라고 하고, 각도 기반으로 그 세그먼트 분절 축선을 분석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한글 용어는 없이 ASA라고 보통 쓰긴 하는데, 뭐 풀어서 얘기하자면, 각도 기반 분절 축선 분석 정도가 돼요. 여기서 각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뎁스를 누적시키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분절수선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하나 넘어갈 때마다, 축선을 한번 갈아탈 때마다 뎁스가 1씩 누적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리에 따라서 이게 한 50m, 이게 한 40m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50 플러스 40 해서 이제 90m에 상응하는 뎁스를 배정해주는 방식이 있고, 가령 이게 10m나 뎁스 1씩이라고 치면은 뎁스가 9가 되겠죠. 뭐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각도 기반 있는데, 각도 기반은 이렇게 각도 전환이 몇 도가 되느냐, 이게 한 60도라고 치면은 60도에 상응하는 그 뎁스만큼 누적됐다고 보는 거고, 보통은 180도 전환됐을 때 뎁스를 1 누적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 3분의 1 뎁스만큼 누적이 됐다고 보는 거고,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선의 약간 오리지널한 정의하고 그나마 좀 유사한 편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 축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좀 방향전환, 시선이 전환됨에 따라서 뎁스가 우리의 인지력이 좀 소질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방향의 전환이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가 그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선의 좀 전환이 크게 일어나고, 그만큼 좀 뎁스가 크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도 기반이라고 하는 게 앵귤러 방식이 그 축선을 이용한 그 공간 구분로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일단 베이스로 도면 하나 깔고 볼까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이거 말고 현대 도면이 더 낫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런 도면에서 보시면 그 분절 축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일반적인 축선이었으면 여기가 그냥 축선 하나로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축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축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뎁스를 누적시킬 때 이제 이게 A 축선이고 얘가 B 축선이면은, 일반적인 축선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자 할 때 쭉 진행하다가 한번 이제 턴을 해서 그러니까 시선이 한번 전환돼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동안에 뎁스가 1 누적되죠. 뭐 큰 길다 이렇게 한번 꺾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절 축선도를 이런 방식으로 고지고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랑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분절 축선도다. 그러면 그림 방식이 아예 다르겠죠? 가령 이제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라고 치면은 분절 축선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해가지고 이제 뎁스를 누적시켜 가면서 보면은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뎁스가 그 일반적인 축선 방식이랑 비슷하게 써버리면은 아홉 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령 이제 또 각도가 아주 반듯한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애매하게 좀 커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시면 어떤 경우가 사례가 될까?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생각보다 크게 그 인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큰 길 따라 가면 되는 거니까 별 생각 안 하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뎁스가 낮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이거를 그 분절 축소 하나 넘어갈 때마다 뎁스 일찍 누적을 시켜버리게 되면 특히 이런 커브 곡선 구간에서 곡선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많잖아요. 이게 단순화를 시키더라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뭐 이런 식으로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굉장히 그 결절점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뎁스가 불합리하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합치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거 하나 지나가는 데에만 뎁스가 15가 누적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직선 거리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한데 거리보다는 그 축선의 본질에 더 맞는 그 이 방식에 더 알맞는 거는 각도 전환인 것 같아요. 각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도로 중심선이 좀 처리가 조금 잘못돼서 그 노드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각도의 약간 누적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쭉 갔다가 조금 이렇게 전환했다가 이렇게 전환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각각의 좀 방향 전환, 또 방향 전환 값을 그 약간 디퍼런트 값을 좀 누적시키는 거죠. i는 1에서 뭐 n까지라고 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일단 또 전환 값을 다 누적시키게 되면 이게 만약에 한 360도 전환을 했다고 칩시다. 360도 라고 치면은 이거는 또 이제 180도당 뎁스 1씩 이라고 치면 뎁스 2가 누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로 중심선이라고 하는 게 도로 중심선이 이런 커브 곡선 구간이라든가 그런 곳에 어떻게 이게 중간에 좀 약간 노드가 나뉘어져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분절을 약간 축선을 분절시켰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축선이 어떻게 분절되었을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전체 방향 전환의
방향 전환에는 이제 각도 값을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뎁스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현실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균 뎁스를 구하거나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평균 깊이를 구하잖아요. 평균 값 자체가 그 분모가 달라지게 되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만 점의 밀도가 불합리하게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점의 밀도가 많다거나 하면은 뭔가 좀 지역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축선과 서로 공간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평균 깊이 값이 그리고 나중에 통합도 값이 좀 왜곡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는다 뿐이지 이게 영향을 완전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산식상 나중에 한번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각도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그 노드의 숫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드를 나누는가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각도 기반 앵귤러라고 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방식도 이러한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전처리 하실 때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그 의미 없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노드들을 없애주시고 이런 거는 하나로 이어서 단순화를 시켜주거나 원형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들은 공유를 막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나눠져 있는, 도로 중에서는 모든 경우에 완전히 약간 수학적인 커브를 그 홀을 그리는 법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직선으로 좀 나눠서 근사해 줍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무조건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약간 비슷하게 그려주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점을 좀 빼곡하게 그려주느냐 아니면 이거를 뭐 더 빼곡하게 그려주느냐 아니면은 좀 더 약간 섬기게 그려주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그 퀴즈에서 보시면, 퀴즈에서나 이런 곳에서 보시면은 좀 관련된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퀴즈에서 수업은 아니니까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작업을 나중에 하신다고 치면은 데이터 클린업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만 할게요. 실제 여러분들 실무하시면은 그렇게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 강의는 공간 구분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번외로 수요가 좀 들어간다면은 좀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하고, 하여간 데이터를 그냥 받고 쓴다기보다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노드를 좀 없애주고 단순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이 실제로 봤을 때에는 데이터가 완전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이어져야 되는 선이긴 한데 분절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갭이 존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이것도 같이 이어주고, 이것도 좀 노드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해서 필요 없다면은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선을 이렇게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이것도 나름대로 좀 QGIS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오류가 있는 곳을 어디가 어떻게 이런 오류가 있는지 찾아내서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전체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완성됐으면 QGIS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내보낼 때 이 뎁스의 x가 읽어드릴 수 있는 양식으로 DXF, 그러니까 오토캐드 양식으로 내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맵인포의 MIF 형식으로 둘 중 하나로 내보내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일반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DXF를 좀 즐겨 쓰는 편이에요. 그게 좀 오류가 날 확률이 적더라고요. 그렇게 내보내셔서 가져오실 때 한번 좀 2021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빼고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아예 빈 파일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빈 파일을 열고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파일을 우클릭을 하고 익스포트 세이브 피처 S 한 다음에 오토캐드로 한번 내보내 보고, 좌표계는 뭐 여러분들 그 데이터 좌표계에 따라서 그대로 쓰시면 될 것이고요. 파일 이름으로 해서 리서치 퀘스트 웨스트인덱스 케이스 스터디 임시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제주 1914라고 해볼게요. 저장 확인 눌러서 일단 내보내고, 아까 5175였죠? 좌표계가 확인. 네. 그 데이터가 잘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데 여기 보시면 임포트가 있죠? 임포트 버튼 누르시고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거 들어가서 데이터를 열기 버튼 눌러서 가져옵니다. 가져오시면 이렇게 드로잉 레이어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밑준비가 일단 첫 발을 내딛은 거고,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맵을 좀 앵귤러 그 ASA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맵에서 Convert Drawing Map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드로잉 레이어, 드로잉 맵인데 이걸 분석의 뒷바탕이 될 수 있도록 변환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을 하시면 뭐 드로잉 맵은 여기 있고, 뉴 맵 타입을 이제 우리는 분절 축선도 세그먼트 맵을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맵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뉴 맵 네임을 이름을 설정해 줘요. 저는 세그먼트 맵 해놓고 제주 1914라고 명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버튼 누르시면은 변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되고,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살짝 녹화는 퍼즐을 하고, 네, 이제 분석이 좀 퍼즐을 했는데 한 몇 분 이후에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위에 쉐이프 그래프라고 해서 세그먼트 맵 제주 1914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여기 attribute list라고 하는 걸 보시면 reference number, 이거는 그냥 이름 번호니까 별 필요가 없고, axial line, reference, segment length, 이건 뭐 길이죠. angular connectivity, 연결도 관련된 내용이고, 뭐 이것도 연결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현재로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연결이 보시면은 이 선이 가장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인가요? 가만히 갖다 대면 6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각각 그 attribute list를 선택하시고 이 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그 해당 숫자가, 이거는 일련 번호가 5514네요. 이놈은 32590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데이터 살펴보시면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분석을 돌려야겠죠. 사실 이거 분석 돌린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뭐 attribute 들어가셔서 혹시 이거 튕길지도 모르니까 저장만 한번 좀 해둘게요. 저장을 하실 때 이제 자,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장해두고요. 진짜 튕기면은 대참사니까 저장해두고, 네, 좀 안전하게 해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에서 뭔가 이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일단 tools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세그먼트 맵이니까 세그먼트 들어가시면 run 그 Angular Segment Analysis,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SA 분석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run Topological or Matrix Analysis가 있는데, Topologica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그먼트를 하나 넘어갈 때마다 무조건 뎁스 1씩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거고, Matrix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세그먼트 라인 따라서 갈 때 그 거리 누적 값에 따라서 그 뎁스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위에 이제 Run Angular Segment Analysis ASA로 들어갈게요. 나머지 것보다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고 주로 쓰이게 되는 게 ASA니까 오늘 이걸로 진행할게요. 넘어가면은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튤립 어널리시스가 있고 풀 앵글러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는 이제 풀 앵글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든 세그먼트 대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각도가 정확히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한 값을 뭐 이제 35.295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대로 그 벡터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튤립 어널리시스 같은 건 패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360도를 이 값만큼 분절하는 거예요. 이 값을 이렇게 뭐 나눌 때 1024등분해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각도가 바뀌게 되면 이 각도가 이 1024등분 한 것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빨리 알아낸 다음에 그 각도로 근사치를 그 대입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디폴트 값 그대로 분석을 해도 웬만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큰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근사치에 가깝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근사치로, 그러니까 위에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사치로 계산하는 거, 아래쪽 값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하나하나 각도를 계산하는 거, 가운데 여기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윈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뭔가 우리가 구하는 인티그레이션 통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얼마나 통일량이 집중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비트윈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해당 그 길이 사라졌을 때, 해당 세그먼트가 사라졌을 때 전체 네트워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 오리진 앤 데스티네이션 OD 페어가 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얼마나 중요한 길인가, 네트워크 중에서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걸 알고 싶을 때에는 따로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디폴트 값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것이고 따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체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레디어스 타입이 있는데, 레디어스라고 하는 게 뭐 반경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국지 통합도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국지 통합도. 그러니까 이 레디어스 타입을 기존의 레디어스, 리스트 오브 레디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n이라고 써져 있죠. 이 숫자를 그냥 이 기본값 그대로 그냥 내비 두시면 전체 통합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제약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통합도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기입을 하게 되면 설정하면 설정 시 얘는 그냥 기본값 디폴트 값 그대로 놔두면 전체 통합도, 설정 시에는 국지 통합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통합도를 먼저 구할 것이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고 내비어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eighted measure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는 건데, 그 웨이트 값을 그 뎁스 계산할 때 가중치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건데, 이거는 가령 어떨 때 쓰이냐면 웬만해선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시설의 중요도, 가령 그 각각의 세그먼트마다 면하고 있는 점포의 개수를 넣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가장 심플하게는 경사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 경사도가 0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그 약한 이제 하강 경사 한 마이너스 한 5도 정도로 칠까요? 라고 치면은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경사가 낮아지거나 올라갈수록 가우시안 함수였던 것 같은데 가우시안 함수에 따라서 이게 가장 이 기준이 1이라고 치면은 가우시안 함수를 따라서 각도가 극경사로 높아질수록 아니면 극경사로 약간 내리막길일수록 점점 그 보행하는 환경에서 좀 보행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중치로 이제 반영해 줄 수도 있어요. 가령 감천문화 마을과 같이 이게 수평을 했을 때 뭔가 굉장히 좀 경사가 급한 이런 협곡 같은 경우에 이런 분석이 중요하겠죠. 이런 위에 이제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노드가 그려져 있다고 친다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평면적인 이제 각도 전환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뭔가 경사각이 또 중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중치로 넣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옵션을 포함시켜 주기 위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굉장히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써주셔야 되는 거고 상당수의 약간 분석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급자, 초심자가 아니라 약간 고급, 약간 심화해서 이 툴을 활용하고자 할 때 좀 건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은 이 애널리스 타입 이 부분도 웬만해선 디폴트로 두고 주로 조작하게 되는 게 국지 통합도를 분석하고 싶을 때 레디어스 타입을 설정해 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 약간 초심자 입장에서는 가장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일단 전체 통합도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대로 바로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OK 버튼 누르시고 녹화 잠깐 중단하고 기다려 볼게요. 네, 일단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 26분 좀 넘게 걸린다고 했죠. 이게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강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기다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일단 이런 정도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지통합도는 아무래도 좀 분석 대상이 줄어드니까 약간 분석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이건 잠깐 캔슬 시키고 국지통합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세그먼트, 런, 앵글러 세그먼트, 애널리시스, ASA 들어가고 레디오스를 여기서 한 1km 정도를 줘볼게요. 보통은 500m에서 1km 사이를 그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 구분로 분석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맥시멈 값으로 1000m 정도를 줘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그렇게 조밀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값을 주고 저는 그 세그먼트 스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그먼트 넘어가는 게 이제 1000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걸어가는 보행 거리가 1000m인 걸 바라기 때문에 매트릭으로 설정하고 이제 1000m인 거죠. 단위는 미터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분석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국지 통합도가 분석이 되거든요. 한번 돌려보면 몇 분 걸릴까? 그 분석 시간이 어떻게 전체 통합도랑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나중에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전에는 한 26분, 27분 이랬죠. 근데 지금 이거는 5분, 4분, 3분 훨씬 더 그 약간 계산이 덜 되죠. 그만큼 국지 통합도로 가는 게 그 각각 세그먼트 기점으로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분석이 되니까 그만큼 분석 자원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실질적으로는 대략 1분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26, 27배? 그 정도 차이가 나네요. 런타임이.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 현재 말고
나중에 과제물 좀 드릴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이거나 아니면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좀 데이터를 공유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좀 런타임은 적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재밌게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데스크탑 나름대로 좀 컴퓨터 나름 빵빵하게 준비해놔서 이런 정도니까 노트북으로 분석하기에도 좀 무리가 없게끔 여러분들 과제 부과할 때는 감천문화마을 그쪽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양이 적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드려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분석 결과가 뭔가 달라졌죠.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애트리뷰트 리스트에 뭔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근데 이게 분석이 안 된 게 아니라 갱신이 안 된 거예요. 이럴 때에는 쉐이프 그래프에 있는 이 세그먼트 맵을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은 이렇게 분석된 것들이 갱신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 필드명을 읽는 방법은 T1024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제약식이죠. 국지통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튤립 어널리시스 가지고 튤립 빈을 나누는 이제 빈도를 1024로 최대값으로 넣었죠. 그러니까 T가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T는 튤립 어널리시스로 했다는 얘기고 1024는 이제 그 빈이 1024등분으로 나눈 튤립 방식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게 앞에 이제 그 접두사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곧 이제 국지 통합도 약간 국지적으로 약간 제약식을 둬서 분석한 아니다 analysis 타입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액츄얼이 아니라 풀 앵글러가 아니라 튤립 어널리시스로 분석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 중간에 있는 미들 네임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인티그레이션, 노드 카운트, 노드 개수, 토탈 뎁스, 뎁스의 크기 이건 인티그레이션 값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값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덜 됐다는 얘기는 이게 분석하다가 중간에 제가 캔슬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계산이 된 것들이 이렇게 색깔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좀 노밸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계산을 시키다가 중간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미처 계산이 되지 않는 곳들을 의미해요. 그런 거고 제가 온전히 다 계산한 거는 이거 국지통합도고 뒤에 보시면은 전체통합도랑 비교해서 뒤에 R 1000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또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레디오스 타입에서 제가 매트릭으로 했고 레디오스를 1000 값을 줬죠. 그러니까 이게 R1000 같은 경우에는 레디오스를 1000으로 값을 줬는데 이게 그 세그먼트 스텝이나 앵귤러 방식이 아니라 매트릭 방식으로 이렇게 반경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읽으시면 돼요. 필드명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인티그레이션 값이고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일수록 더 값이 높은 거고 한 350 정도가 가장 높은 것 같네요. 352, 뭐 이 정도가 가장 높은 값인 것 같고요.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점도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윈도우에서 스케이터 플롯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좀 필드를 바꿔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뭔가 그 공간 전체에 대한 그 공간구분로 수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뭐 잠깐 뭐였지? 통제도였나? 인텔리지빌리티라고 하는데
여하튼 공간 전체가 얼마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이거는 구지 통합도와 통합도의 그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결정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전 강의 때. 그 한글 파일로 드렸었던 교재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합도를 계산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잠깐 닫아주도록 하고, 그 제가 나눠드렸던 그 파일 있죠? 시스 파일 보시면 이 파일 나눠드렸는데, 열어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토탈 인티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구시통합도, 통합도하고 구시통합도가 다 있으니까 이놈들을 가지고 윈도우 스캐터 플롯 들어간 다음에 X축을 구시통합도니까 Y축을 이제 일반 전체 통합도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얘를 또 선형으로 그려주고, 비선형인 것 같긴 하지만 선형으로 그려주고, 산식이랑 이제 y는 4.68821 x 그리고 더하기 절편이 4.68821 이고요. 상태에서 r 스퀘어 그려주면은 r 스퀘어는 0.314273이네요. 일단 이 수치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0.314273 이라서 상당히 좀 뭔가 낮은 수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비정형적으로 생긴 공간 구조가 비정형적이라는 얘기예요. 자연 발생 도시일수록 이 수치가 낮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일단 이걸 기억해 주셨다가 0.31 정도였다고. 요즘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제주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스케이터 플러스로 이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선을 그리고 수식 하면은 뭐 이것도 여전히 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0.7 이렇게 되는 도시도 있으니까, 이게 뭐 수식 자체도 좀 달라졌지만 r 스퀘어가 0.516878이죠. 0.52 정도인데, 아까 0.31에서 0.52로 한 21 정도가 높아진 거죠. 거의 상당히 이제 약간 굉장히 크게 뛴 거니까, 이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공간 구조가 100년도 더 된 한 세기 전 옛날에는 공간이 되게 비정형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도시의 형태를 띄었다면,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 현재에는 도시가 좀 바뀌면 뭔가 도시화가 되고 공간이 좀 전형적으로 재구조화가 되면서 이게 뭔가 규칙적인 구조를 갖는 공간 구조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둘 다 약간 구지통합도를 기준으로 본 건데, 약간 1000m 정도라고 친다면 약간 보행 기준으로 봤을 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심지 센터거든요. 이게 제주성 일대가 보행권으로 봤을 때에는 제주도 도시권 내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 약간 도심지를 찾아낼 때도, 도시 형태학에서 도심지를 찾아낼 때도 이 공간구로 이론을 잘 쓰는데요. 보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축이 하나, 둘, 셋, 넷, 한 5개, 대여섯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구치통합도가 전체 통합도는 주로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간선들이나 수치를 보면은 이런 그 신제주 쪽이 가장 좀 수치가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가장 높게 나오고, 보통 그 다음으로 구제주 일대 위쪽이고, 여기 약간 제주성 있는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심지에서 딱 밀려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중심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중간에 간선들이 또 중심축을 따라서 통합도가 높게, 왜냐면 자주 다니게 되니까 자주 다니게 되는 약간 핵심 루트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도시공간 구조를 해석하거나 사람들의 약간 보행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행태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상권이 어디 상권이 좀 흥할까,
라는 부분도 살펴볼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뭐 이 정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이 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